하지만 패스 선택지가 따로 있는 손흥민이 굳이 이런 도전을 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그 볼을 받을 대상인 케인에게 공간까지 있는 상황이다. 냅다 케인한테 넘기고 그대로 자기가 그 뒤를 향해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마르세유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최대의 이벤트는 손흥민을 막다가 벌어진 은벤바의 퇴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위험 지역까지 침투를 허용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히샬리송을 기용할 때와 쿨루셉을 기용할 때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 토트넘의 전술과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전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자면 우측에서 볼이 돌 때 쿨루셉이 있을 땐 이랬어요. 우측 윙어가 이렇게 상당히 사이드로 붙게 되는데요. 크로스 능력이 좋은 쿨루셉의 장점을 활용하기엔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루셉이 나올 때의 평균 위치를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왼쪽의 손흥민과 다르게 쿨루셉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죠. 에메르송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예요. 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하나 남게 되는데 여기 중앙 부근에서 볼을 받을 선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측에서 볼이 돌 땐 중앙에 좁힌 손흥민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측에서 돌 땐 쿨루셉이 측면으로 빠지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톱인 케인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식으로 해결했어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원톱처럼 위치하게 되고 양 사이드를 페리시치와 쿨루셉이 담당하는 식이 됐는데요. 근데 그럼 히샬리송이 우측 윙어로 들어오면 뭐가 다르냐? 히샬리송은 볼이 우측에서 돌더라도 쿨루셉처럼 이렇게 대놓고 사이드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흥민처럼 계속 중앙 부근에 머무르는데요. 이번 마르세유전 평균 위치에서도 그게 잘 드러났어요. 히샬리송이 거의 케인하고 겹칠 정도로 중앙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하고 서로 위치가 바뀌는 모습도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전처럼 꼭 케인이 내려와서 여기 지역을 맡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우측에서 볼이 돌 땐 히샬리송이 공미처럼 내려와서 연계를 맡아주니까 최전방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처럼 위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한 칸 내려와 볼을 받아주니까 케인과 손흥민이 모두 최전방에 머무르고 있죠. 마치 히샬리송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인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만약 이전과 같이 손흥민이 원톱처럼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볼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센터백 둘이서 손흥민만 잡고 있었겠죠. 대신 지금과는 다르게 측면에 쿨루셉이 벌려주고 있었을 테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측면보단 중앙으로 직접 들어가는 편이 훨씬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케인이 같이 있죠.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을 모두 1대1로 잡고 있어야 됐고 그래서 그대로 중앙을 통한 전개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흥민이 최전방까지 볼을 운반하면서 상대 센터백 둘 모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케인에게 넘기며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이게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손흥민과 케인 둘 모두를 최전방에 두게 됐을 때의 이점을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샬리송의 가담 덕분에 이제 손케 투톱 조합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우측 윙어가 사이드로 벌리면서 이 지역을 맡아줬죠. 그런데 이제는 얘가 중앙으로 좁힌다. 그래서 중앙 숫자가 하나 늘어난 건 좋은데 그럼 이 우측면은 이제 누가 맡아주냐? 우측에서 볼이 도는데도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콘테 감독은 그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 그중 하나가 에메르송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일단 밑에서 시작하더라도 공격할 때 열심히 뛰어가서 저 빈 공간을 얘가 먹으라는 건데요. 당연히 체력적으로는 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얘가 60분이 되자마자 칼같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너 60분까지만 뛸 거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저길 먹어달라 라고 했다면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 컨셉도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미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보다 공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쿨루셉의 투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토트넘이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할 홈경기이자 챔스 첫 경기인 점을 생각하면 역시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컨셉은 패스맵과 평균 위치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둘 모두에서 에메르송의 위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이 정도면 뭐 측면 윙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반면 본래 윙어인 히샬리송은 손흥민과 케인의 살짝 아랫지역 중앙 부근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윙어인 히샬리송이 내려와 도움을 주는 빈도가 많았다. 즉 지금 패스맵에서도 보이듯이 토트넘이 우측에서 전개를 하는 빈도가 높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레드카드가 나왔던 장면도 결국은 이 우측 전기에서 비롯됐어요. 지금은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볼이 한 차례 뒤로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마르세유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오고 있죠. 숫자만 놓고 보면 3대2이긴 한데 아직 로메로가 몸을 돌리지 못한 상황이라서 사실 압박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호이비에게 패스를 하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수아레즈도 바로 다이어한테 못 들어가는 중인데요. 이걸 다이어한테 넘긴 다음에 그 다이어가 원터치 패스로 호이비에게 넘기면서 한 차례 압박을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호이비를 잡기 위해서 베레투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압박에 성공을 할 뻔했지만 에메르송한테 결국은 볼이 투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메르송이 이걸 즉시 앞쪽으로 보냈는데요. 여기엔 한 칸 밑으로 내려와 있던 히샬리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좌측 센터백인 지곳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호이비에게 넘겨줬는데요. 한 차례 히샬리송에게 움직임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이비에 대한 커버도 재빠르게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호이비가 손흥민에게 넘기는 것까지도 그대로 허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케인과 손흥민이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죠. 만약에 히샬리송이 아니라 쿨루셉이 있었다면 지금 볼을 잡은 손흥민이 택할 수 있는 패스길은 이것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위치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측면에서 달리고 있는 쿨루셉에게 주지 않는다면 자기 앞을 막고 있는 은벤바를 개인 능력으로 뚫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공이 없이 침투하는 것보단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겠죠. 하지만 히샬리송이 내려가면서 연계를 맞고 케인이 그대로 최전방에 투톱처럼 있으니까 이제 케인에게 줄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새롭게 생겨났어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 아까 케인을 잡고 있던 바이가 약간 떨어져 있죠. 이거 손흥민이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는 걸 은벤바하고 같이 잡아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손흥민을 2대1로 막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패스 선택지가 따로 있는 손흥민이 굳이 이런 도전을 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그 볼을 받을 대상인 케인에게 공간까지 있는 상황이다. 냅다 케인한테 넘기고 그대로 자기가 그 뒤를 향해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공이 없으니까 은벤바를 굳이 드리블로 돌파하고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됐죠. 단지 손흥민이 은벤바보다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침투를 온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은벤바는 그게 가능한 선수들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결국 놓치면 완전하게 골키퍼와 1대1이 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백태클로 끊게 됐고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뒤에 히샬리송이 열심히 뛰어오고 있죠. 본래라면 우측 지역은 에메르송이 잡아주는 게 맞는데요. 방금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에메르송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도저히 여길 먹으러 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부수적인 해결책입니다. 방금 한 칸 내려가서 연계에 도움을 줬던 히샬리송이 그대로 측면으로 올라와서 맞도록 하는 거예요. 히샬리송 입장에선 아래로도 갔다가 중앙으로도 갔다가 또 가끔은 이렇게 측면으로도 갔다가 그래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갔을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득점까지 해냈으니까 선수 본인에겐 만족스러웠겠죠. 히샬리송과 쿨루셉의 기용에 따른 전술적인 차이, 거기에서 나오는 손흥민과 케인의 움직임의 변화,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어요. 앞으로도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